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 스위프트 3.0 발표를 맡은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혹시 전에 제가 뭐 발표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면 아시겠지만 항상 빨리 끝내고 쉬자 뭐 이런 주의라서 원래 시간이 짧은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스위프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잠깐 얘기를 하고요. 스위프트 3.0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지 참 몇 가지 얘기하고 빠르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심히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레인보우 스타인님께서 또 이런 명언을 해주셨어요. 스위프트 처음에 볼 때 1.0, 2.0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세미나하고 스터디하고 이러면 다들 이제 항상 이런 불만을 했죠. 오브젝티브-C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를 만들었다. 네, 지금은 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죠. 스위프트는 다른 언어들도 요즘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0년 7월에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크리스 레트너가 거의 혼자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년 정도 지나서 2014년 WWDC 앱이 스위프트로 만들어진 첫 앱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9월 9일에 엑스코드 6.0 GM이 나오는데 그때 스위프트 1.0 마일스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스위프트 1.1이 공개가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개발하면 스트레스 계속 받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작년 4월 8일에 스위프트 1.2가 엑스코드 6.3 나오면서 같이 나왔는데 이때는 조금 뭔가 스위프트를 할 수 있겠다 싶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뭐 E-flat 바인딩 하는 게 들어가고 as 키워드 사용해서 뭐 캐스팅하는 것들도 이때 들어갔고 오브젝티브-C에서도 이제 옵셔널 지시어들이 추가가 됐죠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앱스토어에 스위프트로 만든 앱들 좀 많이 추가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WWDC에서 스위프트 2.0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때 이제 에러 처리가 추가되고 가드렛 구문 추가되고 프로토콜 익스텐션 추가되고 그리고 스위프트 오픈소스화 할 거라는 얘기도 이제 이때 했죠. 그래서 그해 말에 작년 말에 스위프트 오픈소스가 됐다는 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 3.0 로드맵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1.2에 이런 것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2.0에는 이제 이런 애들이 추가됐다. 스위프트 3.0은 작년 말에 이제 아까 로드맵이 공개됐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말에 아마 공식 릴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WWDC에서 굉장히 많은 세션에서 스위프트 3.0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스위프트 3.0은 스위프트 언어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개발 경험도 더 개선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스위프트 1.1 때부터 계속 개발하셨던 분들은 1.2로 올라갈 때, 2.0으로 올라갈 때 마이그레이션 하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소스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매번 새로 짜는 기분으로 뜯어 고쳤어야 됐는데 3.0 이후부터는 소스 호환성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환호를 받았죠. 근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짓이 항상 그렇죠, 애플이. 그래서 이게 1.2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마이그레이션 툴 쓰면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맨날 에러 나고. 그래서 어떤 애는 열받아서 작년 여름에 엄청 긴 글을 썼어요. 스위프트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소스 완성 좀 제대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창 했었고요. 어쨌든 3.0 이후부터는 소스 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래서 3.0에서는 이제 요런 이제 6가지 이 정도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스위프트 3.0을 이제 집중해서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API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코코아 개발하셨던 분들 보면 코코아 코딩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고, 히그라고 해서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죠.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스위프트로 개발을 할 때 API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문서화해서 또 공개를 했는데, 스위프트 3.0에서는 이 문서에 맞춰서 API들을 뜯어 고치고 언어를 고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브젝티브-C API를 임포트를 해올 때도 아까 얘기한 API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이제 오브젝티브-C 타입이나 이런 애들도 네이밍 가이드라인이 바로 적용되도록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던 파운데이션이나 립 디스패치 같은 API에서도 이제 동일한 장면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돼서 스위프트에 잘 맞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C API 자체를 좀 스위프트 느낌이 나도록 제네릭 클래스도 추가되고 셀렉터에 좀 안전한 문법이 추가되고, 그래서 오브젝티브-C에 있는 API를 쓸 때도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게 변경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위프트 3.0이 그 이전 버전이랑 호환성을 깨는 마지막 버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언어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거나 문법에 이상한 것이 있으면 이번에 다 뜯어고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툴 품질 향상은 컴파일러랑 ID 잘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API 디자인 가이드라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네이밍 규칙이랑 컨벤션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시간 나시면 요거는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API 디자인을 할 때 기본 원칙은 사용할 때,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거고, 짧은 것보다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모든 선언마다 주석으로 문서화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API를 설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름을 지을 때도 명확한 사용을 권장한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를 읽을 사람이 애매하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단어를 사용하고, 중복되거나 쓸데없는 말은 생략한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원칙들을 두고 스위프트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애플이 스위프트를 오픈소스화하고 나서부터 스위프트가 가는 방향을 애플이 아무렇게나 막 정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와 함께 이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스위프트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버그를 고친다거나 새로운 기능들을 PR로 요청해서 날린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냥 뭐 포크 따서 하고 PR 날리고 이런 식은 아니고, 메일링 리스트에서 먼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한창 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프로포절을 생성을 하고, 그걸 리뷰를 하고 나서 코어 팀이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프로포절들이 이제 스위프트 2.2, 3.0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스위프트 에볼루션이라고 부르고, 또 그 문서를 이제 SE라고 해서 번호를 붙여서 제안서를 이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지금 다 링크들인데 시간 나시면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 스위프트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SE들 몇 개를 보면서 스위프트 3.0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아까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GitHub에 있는 리포지터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이제 제안서들 중에 3.0에 이미 구현된 애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스위프트 메일링 리스트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들 서로 막 토론하다가 정해져서 PR을 날리고,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제안이 수락되면 스위프트에 반영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 중에서 SE 하나를 먼저 볼게요. SE 0031은 이제 펑션 안에서 인아웃 있죠? 그러니까 레이블에 인아웃을 선언을 해주면 얘가 그 외부에서 넘긴 값을 바로 수정해서 이제 조정하는 건데, 레퍼런스 타입처럼 동작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얘가 위치가 좀 애매한 데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누가 이제 메일링 리스트에서
제안을 했어요. 피치를 날렸고, 피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토론을 했죠. 그리고 나서 PR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SE003이라는 PR이 만들어진 거고, 저자는 조 그로프랑 에리카 세든이 이제 저자고, 크리스 레트너가 리뷰해서 이제 스위프트 3.0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보통 이 SE 문서는 인트로덕션 소개랑 동기, 그 다음에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디자인, 그 다음에 기존 코드에 미칠 영향, 뭐 고려되었던 다른 옵션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얘가 이제 억셉티드가 됐으면 보통 스위프트 3.0이 이미 구현이 됐거나 앞으로 구현될 내용이 되겠죠. 이 SE 같은 케이스는 이 사람이 제안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부지런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PR을 날렸어요. 이 PR이 이제 머지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 팀에서 이거는 스위프트 3.0이 추가되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날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건 우리가 이 PR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원래 레이아웃이 좀 깨지네요. 스위프트 2까지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foo의 inout xt는 위에 inout은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외부 레이블이죠, 함수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이면 그냥 inout이 이름인 거고, 밑에 같은 케이스가 레이블 x를 이제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오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 레이블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타입을 수식하는 건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out을 이제 레이블이 아니고 타입 앞에 적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이제 함수 외부 이름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이 더 나아서 이제 스위프트 3.0에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SE들 굉장히 많은데 한 100개가 넘게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먼저 없어진 것부터 살펴보면, 이게 그 오픈소스화 하고 나서 되게 초기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요 SE 번호 앞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커링 펑션 선언하는 문법이 사라졌다. 커링 아시는 분들은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 함수 파라미터에서 바 선언하는 게 사라지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도 사라지고, C스타일 포문도 사라지고, 그 함수 적용할 때 터플을 알아서 쪼개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되고, 명시적으로 레스 쓰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몇 개만 뽑아서 볼게요. 그래서 003번 같은 케이스를 보면, 함수 파라미터에 지금 위에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함수 형태고, 밑에 바라고 선언을 해주면 얘를 함수 내부 스콥에서 가져다 값을 바꿔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원래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inout이랑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사실 밸류 타입인데 마치 레퍼런스 타입이라서 밖에서 얘를 불러서 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니까 이거는 바가 없어지는 게 맞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가 제거되었습니다. 기존 코드에 원래 foo의 바의 i라고 되어 있던 케이스는 그냥 다시 바의 i는 i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기존 코드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상태로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쓰지 말자, 그런 제안들도 제안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함수에서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함수는 대부분 파라미터 쪽에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API 디자인 가이드라인 문서에 맞춰서 좀 바뀐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보면 SE004i 같은 케이스는 함수명만 쓰면 이제 함수가 적용이 되지 않은 채로 있잖아요. 그때 원래 이제 커링된 형태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풀어줬고, 0046 이거는 함수의 레이블이 원래 첫 번째 인자는 생략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인자도 생략 안 하는 거, 47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살펴볼 것들만 살펴봅시다. 0046 같은 케이스는 함수 파라미터 레이블 동작성을 변경하는 제한인데요. 그 스위프트 2.0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함수를 저렇게 foo에 a, b, c 이렇게 선언을 하면 실제로 쓸 때는 a의 레이블은 생략이 됐잖아요. 외부 레이블은. 이게 원래 왜 그랬냐면 그 오브젝티브-C 코코아 프로그래밍 할 때 코딩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레이블 A에 해당하는 이름이 저 함수명 앞에 붙는. 얘는 뭐 ABC였으니까 이렇게 안 생겼는데, 뭐 카피 스트링이면 함수명 자체가 카피 스트링이고 첫 번째 레이블은 생략되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스위프트 3.0 나오면서 API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피하고 첫 번째 레이블 이름이 스트링으로 바뀌는 걸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위프트 3.0에서는 for ABC라고 선언을 하면 실제 쓸 때도 레이블 A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는 레이블이 되는 거고, 생략을 하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언더스코어를 써서 for 언더스코어 BC 이렇게 해야지 쓸 때 A가 생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기존에 쓰던 코드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바꿔줘야 돼서 엑스코드 마이그레이션 툴을 써야 되는데, 이제 함수 정의 부분만 스위프트 2에서 저렇게 정의된 걸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형태로 바꿔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기존에는 함수 인자로 넘어오는 게 int, int 이렇게 넘어오면 얘가 int 2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그냥 int 2개 들어있는 튜플이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처리를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줬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위에 fn1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제 저 x가 int 들어있는 튜플이 넘어오죠. 그 밑에 있는 케이스는 x, y가 각각 int인 애들이 넘어오고, 스위프트 3에서는 이제 위에 케이스처럼 쓰려면 명시적으로 얘가 튜플임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안 하면 위에 f2처럼 쓸 수 없다. 얘는 아직 구현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구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옵셔널 쪽에서도 바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셔널로 된 시퀀스에서 레이지 플랫 맵이 추가가 되었고, implicitly unwrapped 옵셔널 타입 자체가 없어졌고, unsafe pointer nullability explicit, 옵셔널 써서 뭐 unsafe pointer nullability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 상세적으로 보지 않고 넘어가고요. 디버깅이랑 테스팅 쪽에도 되게 많이 추가됐어요. 네. 그 중에서 28번만 볼게요. 기존에 C나 뭐 오브젝티브-C에서 쓰던 디버깅 아이덴티파이어들이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언더바, 파일, 라인, 컬럼, 펑션, DSO 핸들, 요 5가지가 스위프트에서도 기존에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안서를 쓴 사람이 에리카 세든인데, 그 언더스코어 2개 쓰는 걸 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하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꾸기로 제안을 한 게 이제 샵 파일, 샵 라인, 샵 컬럼, 샵 펑션, 샵 DSO 핸들 이렇게 해서 앞에 4개 이제 소스에서 현재 위치 나타내주는 4개랑 다이나믹 심볼 오브젝트 주소가 나타내주는 애, 이렇게 얘네들이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앞에 위에 애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카테고리 묶을 수 있는데, 그 스위프트 라이브러리랑 코어에 정리된 내용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한 20개가 넘는 게 다 이제 여기 속해서 얘들은 적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스위프트 라이브러리나 코어 랭귀지 자체에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아까 스위프트 에볼루션 GitHub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 API 그 자체도 스위프트 에볼루션 PR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E0023번이 API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 자체를 제안하는 거고요. 005는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Objective-C API를 스위프트로 옮겨올 때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고, 006번은 이제 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스위프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set이 스위프트에 추가되면서 set에 있는 것도 네이밍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API를 이제 다시 재작성하는 거에 대한 제안입니다. 005번을 한번 보면 이제 기존의 Objective-C에서 네, 보면 이제 스트링 쪽이죠. string by streaming characters in set이랑 ns character set 쓰는 코드가 Objective-C에서는 이제 저렇게 주저를 길게 썼어야 됐는데, 밑에 스위프트화된 API, 그러니까 이건 뭐 스위프트로 따로 애플이 ns 캐릭터 셋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요거 자체를 스위프트화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스트링 바이 빠지고 트리밍만 남고 뒤에 캐릭터스 인셋에 그냥 white space and new lines만 추가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애플이 문서를 뭐 이렇게 되도록 뭐 따로 막 작성한 건 아니고 클랭 임포터 자체의 규칙을 새로 추가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규칙들이 중복된 타입명을 제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string by trimming characters inset이면 이게 스트링에 들어있는 펑션이니까 스트링은 빼는 거죠. 근데 string by가 빠진 거고, 그 다음에 characters inset은 뒤에 이제 파라미터 레이블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빠져서 더 API를 명확하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3분 남았어요? 큰일 났네. 막 넘어갈게요. 그래서 베이지의 패스도 원래 이렇게 주저리였는데 짧아졌다, 뭐 그런 얘기고, 타입이라고 붙어있던 프로토콜 이름도 타입이라고 빠졌어요. 그리고 함수 같은 케이스도 이제 원래 소트 같은 애도 소팅된 애를 새로 리턴하는 케이스는 sorted 뭐 이렇게 바뀌고, 리버스도 다 리버스드, enumerated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sort in place가 sort로 바뀌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영어가 네이티브이신 분들은 명확하게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되면 아까 스트링 얘기를 했는데, localized name of string encoding 이거였으면 그냥 localized name만 나오고 of string encoding이 이제 외부에 나가는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인푸팅 룰을 정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아까 파운데이션에 있는 API들이나 이제 타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NS 프리픽스가 빠지고 뭐 새로운 밸류 타입, 이건 위에 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위에 건 넘어갈게요. 설명하기 힘드니까. 0086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제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원래 Objective-C 네임이 뭐 NS attributed string이었으면 스트링으로 바뀌고, 뭐 NS 번들이면 번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S가 이렇게 쫙 빠졌어요. 이 쫙 빠지는 원칙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웬만하면 다 이 NS를 빠지게 하는 게 이제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에서도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기존의 스위프트 밸류 타입의 동일한 형태가 있으면 빼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 어레이 같은 경우에 스위프트에 원래 어레이라는 타입이 있잖아요, 밸류 타입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NS 어레이는 그대로 두고 스위프트의 어레이도 그대로 두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다 이제 NS를 거의 다 뺀다. 네, 거고요. 이누머레이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넘버 포매터면 NS 넘버 포매터에 NS 넘버 포매터 스타일, NS 넘버 포매터 스타일 데시멀 뭐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주르륵 빠졌다, 그런 거고요. Objective-C 쪽에서 바뀐 애들은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인데, 대부분 다 이제 스위프트에서 쓰는, 아까 스위프트화 하도록 API를 바꾸는 것들이랑, 네, 스위프트에서 Objective-C의 컨스탄트나 타입들 가져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막 넘겨서 때마침 레퍼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주신 샘플에 있던 자료고요. 그 스위프트 3 같은 케이스에는 애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나시면 SE들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쓰시면서 애플이 이런 방향을 되게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정말 없으시면 API 가이드라인 문서 정도는 읽어보시면 스위프트 3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개발하면 될지 아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